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격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사춘기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지도를 하면 좋을까, 특히 이제 신체 변화에 대한 팁을 드리려고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춘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일찍 오는 아이들은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조숙이 시작되는 아이들은 이제 8세 전후로 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현장에서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들한테 다가갔을 때 이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요. 사춘기가 뭘까? 그러면 일단은 한자어로 뭘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막 죽을사, 뱀사 막 이러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자는 여러분 넉사도 아니고 생각사예요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생각이요? 생각이 봄처럼 솟구치는 시기다. 이게 사춘기죠. 그런데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하고 기분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봄을 뚫고 새싹이 바깥으로 몸을 내미는 듯한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때가 사춘기다. 근데 어떤 생각이 폭발할 때냐? 아이들이 나는 왜 여자지? 나는 왜 남자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난 왜 이걸 못하지? 우리 친구는? 나는 왜 이래? 뭘 잘할 수 있을까? 미래는 어떨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감정도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폭발할 때 옆에서 건드리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뭐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대답들은 좋은 단어들도 있지만 좀 안 좋은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은 섹스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사춘기 그러면은 짜증, 반항, 이런 식의 단어들을 생각을 하고, 어디서 들어봤던 단어들, 오늘도 다룰 거지만 몽정이라든지 혹은 월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해소할 만큼 보건책이 자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어머님들한테, 양육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현장에서 하는 멘트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거에 발맞춰서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아, 저 선생님처럼 설명하면 좋겠다. 라고 좀 벤치마킹 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사춘기가 되면은 2차 성징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무엇을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을 하나? 성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성기로 의사는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남자아이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다 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자, 여자와 두 개의 성으로만 딱 구분 지을 수 없는 게 신비하게도 인간의 몸이거든요. 그러나 그 결정은 의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 모양을 가지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기가 하는 일이 뭔가? 오줌 누는 일? 좀 확장하면은 뭐 배설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성기가 일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일은 뭐냐? 엄마가 되기 위한, 아빠가 되기 위한 몸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아이들한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내 신체에 대한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내 몸에 대한 존중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성기를 어떻게 지칭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질문 주실 때 아이가 나는 왜 고추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고추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건, 고추가 있는 사람은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 고추가 없는 사람은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기를 고추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남아의 성기, 여아의 성기를 정확하게 지칭해 주는 것이 내 몸에 대한 존중이라는 걸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기 지칭을 할 때 여러분들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지칭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남아의 성기는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이 되어 있는 성기의 이름은 우리는 고추라고 하지 않고 음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음경에 대한 그림을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음경을 받치고 있는 주머니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죠. 그래서 남자의 성기는 바깥으로 돌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오줌 누는 긴 자루 모양은 뭐라고 하냐? 음경이라고 하고, 음경을 받치고 있는 주머니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고한, 음낭 혹은 불알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고한이라고 지칭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미 그거에 대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성에 대한 자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강조합니다. 그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생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하게 불러주지 않고 별명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어이 거기 너 거시기 이렇게 부르는 기분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죠. 그렇듯이 내 몸의 소중한 신체 기관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도 나에 대한 예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음경 그리고 이제 고한 그리고 여아의 성기를 뭐라고 하죠? 아이들이 의외로 이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음순이라고 한다라고 알려주면 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 시간에 열심히 반복 설명을 해도 수업이 끝날 쯤에 다시 물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양육자님들이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짬지라든지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아이들이 양육자 앞에서 엄마 음경 끝이 가려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엄마 음순이가 따가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성기가 음경이냐 음순이냐를 가지고 여아인지 남아인지 구분을 하죠.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사춘기.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남아부터 이제 저는 설명을 합니다. 남아부터 설명을 하는데 음경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음경이 하는 일은 오줌을 누는 일이겠죠. 그런데 오줌을 누는 일 이외에도 다른 어떤 일을 한다. 그것과 관련된 신체 기관은 바로 고환이라는 거예요. 고환 안에는 작은 구슬 모양의 두 가지 신체 기관이 있죠. 거기서 바로 정자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가 생산되면 많게는 하루에 1억 마리도 생산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눈으로 보아도 1억이나 되는 그 마리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확인하지 못한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 고환에서 정자를 생산하는 즉 공장이 가동을 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2차 성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생산되는 정자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한다. 그러면 정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은 100에 90은 터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터진다? 인체의 신비는 너무나 정말 경이로워서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정자는 몸속으로 흡수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정자를 굳이 생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자가 섞여 있는 정액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오줌 누는 일을 하는 음경 속에 있는 요도라고 하는 오줌 누는 길이 있다. 근데 이 정액은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요도를 빌려서 바깥으로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정액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힘을 칵 준다고 해서 오줌 누는 것처럼 바깥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런 것들이 정액이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를 이제 사정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정이 나오려면 어떤 2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발기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발기에 대해서도 유아를 양육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이의 음경이 막 커졌는데 아이가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면서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얘기해 주죠. 부모님이 자녀의 음경이 발기되는 모습을 일단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 아이가 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 설명하기도 굉장히 난감할 것이고, 이거 어쩌지? 이 아이 너무 성에 대해서 밝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발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라는 건 뭘까요? 누구라도 하고 있고 세상의 이치이고 자연의 이치를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군가 친구가 옆에서 손톱이 자라고 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 손톱 자랐어요 막 이렇게 놀리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건 놀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놀리는 친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남자인 성기인 음경이 발기가 되는 현상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놀리는 거 바보 같은 짓이고 유치하다라고 얘기한다를 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발기란 무언가? 음경에 피가 몰려서 꼿꼿해지고 커지는 현상을 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춘기 특히 이제 5학년, 6학년 이미 이제 음란물에 좀 노출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걸 가지고 이상하게 여기는 크득크득 왜곡된 성지식을 가진 아이들은 친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걸렸다 하고 막 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은 질문하고 싶어. 어떤 질문? 야한 생각을 해야 발기가 된다고? 뱃속에 있는 태아가 발기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쵸? 그 아이들이 야한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발기 경험을 언제 경험하느냐? 남학생들한테 물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화장실 가고 싶어질 때 음경이 어떻게 돼 있지? 그렇지, 꼿꼿하고 커져 있지. 바로 그거를 발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나 되게 기분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순수하죠. 네, 맞아요. 그렇게 발기가 되어 있을 때 쾌를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성인의 관점을 가지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된 성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발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바로 정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액은 아무 데나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기가 되어야 나올 수 있다. 즉 정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아주 반겨야 할 정상적인 발육 현상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발기가 되고 난 뒤에 바깥 근육에 힘을 받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아듣는 아이들은 알아듣죠. 근데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어쨌거나 발기된 이후에 바깥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액이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을 사정현상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현상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정액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정액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유정과 몽정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해줘요. 밤에는 내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를 이제 몽정이라고, 낮에 일어나는 걸 유정이라고 하는데 몽자를 꿈몽자라고 하니까 밤에 일어나는 거겠지? 질문을 유도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몽정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정액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밤사이에 방광이 이렇게 부풀어 오줌통이 이렇게 부풀면 정액이 있는 것을 꾹 누르게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화장실을 가고 싶은 이유가 뭐야? 오줌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광이 꾹 눌러줬을 때 나도 모르게 정액이 눌려서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을 몽정 현상이라고. 그래서 아침에서 일어났는데 팬티가 젖어 있는 거. 나는 오줌을 넣은 적도 없어. 그런데 젖어 있어. 야, 이거 나 엄마한테 맞아 죽었다 싶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런 거 화장실 변기나 막 이런 데 버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막 키득키득해요. 이렇게 몽정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자랑을 해도 될 만큼 나는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뻐해야 할, 그래서 축하를 해주는 가족 문화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에티켓도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내가 사춘기가 되면 몽정 현상을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팬티가 젖었을 때 이거를 그냥 빨래통에 번지지 말고
애벌 빨래라는 게 있어요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틀고 이렇게 살살살 비벼서 이렇게 물로 꾹 짜주는 걸 애벌 빨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가족들이 모두 사용하는 공용 빨래 바구니에 넣어주는 센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몽종 현상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정은 낮에 일어나는 사정 현상인데, 낮에 어떻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떨 때 내가 갑자기 물건을 이제 든다고 힘을 흑 이렇게 들었을 때 찔끔 나온다. 그리고 해취하고 재채기를 했을 때 이제 또 찔끔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 앞섭이 조금 젖어 있을 때 막 그거를 놀린다거나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지, 이건 에티켓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발기가 갑자기 된 친구가 눈앞에 보일 때 그 아이를 놀리는 게 맞다? 에티켓이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배려를 해주면 좋을까? 아이들이 생각을 하다 모른 척 해요 막 하거든요. 맞아요. 모른 척 하거나 계속 주시하고 그러면 발기됐던 음경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다른 화제를 돌려주거나 해주는 센스가 친구지간에는 필요한 예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게 뭐가 있냐? 포경수술에 관한 거예요. 네, 포경수술에 관한 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포경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는데, 하나는 고래를 잡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음경에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이다라고 하는 풀이가 있는 이제 사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는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이런 설명을 듣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요. 선생님은 남자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하는 거 다 질문받고, 또 여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아무 꺼리낌 없이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장을 만들면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민망할 수도 있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왜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알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똘똘한 아이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알아야 돼요. 맞아요. 서로 알아야 배려할 수 있고요. 존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구의 절반 여자, 지구의 절반인 남자와 공존을 해야 되고, 또 그들과 가족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배려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앞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뭔데 막 이러면 남자들끼리 막 키득키득 하고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막 너 했냐 어쨌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포경수술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팔꿈치가 있지. 만약에 팔꿈치에 이 피부가 만약에 넉넉하지 않다 그러면 뭘 하기에 불편할까? 네, 맞아요. 구부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구부려야 하는 신체 기관에는 그때를 대비해서 아주 넉넉한 피부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나? 예, 무릎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 뒤꿈치 쪽도 있을 거고, 목도 있을 거다. 목에도 피부 조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목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런데 그 여유분의 포피가 꼭 있어야 할 곳이 남자의 신체 기관에 하나 더 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음경이다라는 거죠. 음경은 발기라는 현상을 겪기 때문에 신체 기관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주름이 있어준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포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포경수술을 설명할 때 저는 이제 제 목을 모델링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서 거북이의 목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설명해요. 자, 거북이의 목에 주름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렇지,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있어주는 게 바로 주름이다. 그게 음경에서의 포피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거북인데 목에 주름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을 쭉 뺐는데도 이 주름이 선생님이 얼굴을 다 덮고 있다면 선생님은 어떨까? 굉장히 괴롭겠지. 그렇지. 이것들을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음경에 바로 그런 피부 조직이 음경의 끝을 이렇게 다 덮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귀두와 포피 사이에는 아주 말렸을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피지선이라는 게 있어서 조그만 지방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거를 제대로 씻어주지 않았을 때는 악취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때가 낄 수도 있고 세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은 이 주름을 잘라주는 수술이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여학생들이 어머나 막 이러거든요. 그런 괴로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남자친구들이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어디에 부딪혔을 때 성기, 음경을 탁 부딪혔을 때 반응이 어때요? 그렇지,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왜냐하면 귀두 끝부분에는 굉장한 많은 신경들이 분포했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부분을 수술한다라는 상상만으로도 어때요? 힘들겠지. 그런데 이런 포경수술은 꼭 해야 하는 걸까? 어떨 때 하지 않아도 되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 굳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돼. 뭐만 하면 좋겠는가? 포피를 이렇게 내려서 그 부분만 깨끗이 씻을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알칼리 비누를 사용하기보다는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거,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씻을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은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어떨 때 포경 수술을 해야 하냐면 이 포피가 너무 작은 거예요. 작아서 귀두가 바깥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럴 때는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연 포경이라고 해서 사람은 신체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살집도 늘어나듯이 손도 커지듯이 음경도 자라게 돼 있어요. 음경도 자라다 보니까 아주 많이 남았던 그 포피조차도 나중에는 별 무리 없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연 포경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억지로 포경 수술을 하는 게 마치 트렌드처럼 생겨 있는데, 그래서 성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하면 감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스로 내가 포경수술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걸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돈가스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면 아이들 반응 아시죠? 교실이 떠나가요. 그럴 때 아니 제가 결정하게 저한테 권리를 주세요. 제가 언제 이 결정하겠다 말겠다라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하고 수능을 마치고 스스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아이의 몸에 대한 것은 뭔가를 결정할 때 아이가 스스로 결정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는 이제 음경과 음낭을 남자 아이들은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아이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남자의 성기는 바깥으로 나와 있느냐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멘트는 이렇습니다. 정자는 활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운 지방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할까? 선선한 지방의 사람들이 부지런할까? 선선한 지방의 사람들이 부지런한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자는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36.5도라고 하는 뜨뜻한 몸 안에 이것이 있을 때는 몸 밖으로 좀 멀리 떨어져라고 고환이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고환은 따로 보호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환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음낭에 주름이 꽉 쥐면서 몸쪽에 딱 달라붙게 하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선한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의 성기는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 그래서 속옷 정도는 딱 붙는 것보다는 헐렁헐렁한 속옷을 입는 게 좋다.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남학생들도 이야기를 들으라고 합니다. 여학생의 성기는 뭐라고 아까 말을 했었죠? 네, 음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학생의 성기는 바깥으로 보면 마치 없는 것처럼 도톰한 살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보려고 해서 다리를 벌리지 않는 이상은 눈으로 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유아를 양육하시는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면은 질문을 해요. 아이가 성기를 관찰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당연하죠. 특히나 3세, 4세, 5세 이 정도 되면은 본인에 대한 몸의 탐구가 굉장히 많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딱 나와서 다리를 벌리고 딱 앉았어요.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네, 본인의 음순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손을 벌려서 보는 건 맞아요. 이거를 가지고 안 돼, 엄마가 막 부끄러워해가지고 아이를 단돌이 하거나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내 신체를 만지고 탐구하면서 세상을 만지고 탐구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때요? 시각 자체가 편안하실 거라는 거죠.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생 자녀를 기르시는 이제 어머님들한테는 자녀가 성기를 관찰할 수 있게끔 해주라라고 하거든요. 제 주변엔 정말 50대 후반인데도 평생토록 한 번도 본인의 성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기 관찰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자라면서 내 신체 변화를 혹은 뭔가 꽂혀가지고 왜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채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하면서 한참을 불빛을 비춰가면서 저는 홍채를 들여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 입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입을 벌려 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 맞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의 성기도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하나를 높은 의자 같은 거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거울을 손거울 같은 걸로 그리고 한 손으로는 가물어져 있는 음순을 벌려서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성의 성기는 바깥으로 성기는 구멍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3개는 뭐예요? 요도관과 질과 항문 쪽이. 항문이 성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제 구멍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은 구멍이 항문과 항문을 빼면 하나예요. 네, 정액이 나오는 그 요도, 오줌길 같이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사용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성기는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아이가 월경을 시작을 하면은 냉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분비물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 신체의 조직 중에는 점막이라고 하는 피부가 있습니다. 눈 밑에도 점막이 있죠. 코 안도 점막이 있죠. 그리고 입안도 점막이고요. 그리고 항문이나 성기 부분도 점막이라는 거죠. 이것은 혈관하고 미세혈관하고 아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균이 침입하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 어떤 분비물로 씻어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곱이 나오거나 코딱지가 나오거나 냉이 나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자세히 관찰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가장 건강할 때 내 신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냉이라는 것도 나올 거야. 그 냉은 냄새도 있고 특유의 냄새도 있고 색깔도 있어. 가장 평범할 때 상태를 알고 있어야 지금 냉이 색깔이 이상해요. 냄새가 나요. 라고 해서 나의 이상 상황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래서 성기 관찰에 대해서는 터부시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자의 성기는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음순. 음순은 이제 대음순과 소음순으로 나뉘는데 사춘기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음순 부분에는 나중에 이제 그 털도 나게 되고 이제 길어지면 곱슬곱슬해지죠. 근데 어렸을 때는 이 대음순의 안쪽이 매끄럽지만 사춘기가 되면 여기 오돌도돌한 것이 나면서 피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닦아주거나 세척을 할 때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아이를 씻겨줘야 될지 음순을 어떻게 씻겨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음순 안쪽으로 젖은 꺼즈 손수건으로 물에 적셔가지고 안쪽으로 그냥 흩어주는 정도만. 그래서 질 쪽으로는 굳이 손이 가지 않아도 충분히 목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보여지지 않게끔 가려주는 대음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속에는 어때요? 자궁이라고 하는 질이라고 하는 내부 성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면서 남자는 정액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라면 여자는 난자를 내보내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다와 내보내진다는 건 서술어가 다르죠. 자, 내보내진다라는 건 이미 우리 몸속에 난자라는 게 있다. 여자 아기씨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가지고 있게 되는 걸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이런 질문합니다.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좀 추려져서 30만 개, 40만 개 이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내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내보내기 시작한다라는 건 뭐냐? 아기궁전이라고 아이한테 설명되어지는 자궁이라는 것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주먹을 한번 줘볼까요? 이 주먹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궁 크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팔을 양쪽으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자궁이다. 이 자궁이 어디 있냐면 이제 저는 옆모습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의 창자와 등뼈 엉덩이 쪽 아래쪽에 잘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정자를 만들어내는 고환은 바깥에 있고 아기가 크고 자라야 할 자궁 그리고 난자가 나오는 게 자궁에 붙어 있는 난소 이것은 왜 속에 있을까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똘똘한 아이들은 유출을 하는 거죠. 아이가 자라야 하니까 안전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몸속 깊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궁은 따뜻해야 될까요? 시원해야 될까요? 그럼 아이들이 따뜻해야 돼요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고 안전해야 돼. 근데 이것이 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그래서 여자들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궁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건 바깥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보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 난자를 내보내기 시작한다라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제 월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경이라고 하는 건 자, 난자가 몸 밖으로 나올 거야. 몇 개씩 나올까? 하나씩 나온다는 거. 그 하나씩은 얼마 만에 나올까?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나오는 거지. 한 달에 한 번씩 양쪽 나팔관 중에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극비. 이쪽에서 나올지 저쪽에서 나올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자가 나와서 나중에 정자랑 만나면 아기가 태어날 건데 자궁은 항상 준비라는 걸 하고 있게 돼.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아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아기가 잘 먹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청결하게 자랄 수 있도록 쿠션이 준비된다. 그래서 이 쿠션은 혈액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영양분이 이제 섞여 있어서 아주 폭신폭신한 상태로 자궁 안쪽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어느 순간 시작 버튼 누른다고 그 쿠션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도톰해지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한 달 정도가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한 3주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쿠션에 난자가 이렇게 나와서 아기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내려져 나와야 돼요. 왜 흘러내려져 나와야 하냐면 계속 고인물은 건강하지 않게 우리는 물도 고여 있을 때 썩잖아. 그래서 몸속은 순환이라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아기로 되지 못한 난자는 바깥벽에 있던 그런 혈액과 영양 성분들이 이렇게 훑어져서 흘러내리는데 그게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줌을 누듯이 흑 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져서 흘러내려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색깔이냐? 혈액 색깔, 피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한 번에 쑥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은 3일에서 7일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막무가내로 맞이할 수는 없어. 어떻게? 우리는 뭘 찬다? 그래서 이제 생리대를 설명하고 생리대 사용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요. 위생 팬티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생리가 시작이 된다, 월경이 시작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생리통이라는 걸 하면서 배가 막 아파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생리통이 없을 수도 있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많이 아파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아픔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생리통을 앓는 사람한테 깨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한 신뢰다. 그래서 생리통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을 해주는 거지. 특별한 기능상이나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생리통이 계속된다면 진통제, 생리진통제를 먹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예절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체육 시간에 자 선생님이 생리를 할 건데 그거는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될 거야 라고 내 몸에 통보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아. 근데 내가 사춘기가 올 거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샤워를 하다가 겨드랑이 털이 나거나 음모에 털이 나고 난 뒤에 2년 안에는 월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파우치 안에다가 생리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복도에서 이 파우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
떨어뜨린 거를 가지고 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에티켓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에 나도 몰랐는데 내가 처음으로 하는 생리를 하고 있었어. 나는 느끼지도 못했어. 근데 엉덩이 쪽이 빨갛게 젖었어. 만약에 이 친구들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에티켓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그럴 때는 어떤 멋진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옷을 이렇게 둘러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듯이 남자와 여자가 사춘기가 되면은 이렇게 다른 신체 변화를 겪는 거 서로 알아야 되고 내 몸에 대해서도 알아서 맞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몸의 변화가 있는 내 시각을 어떻게 가지게 할 건지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너는 여자니까 너는 남자니까 라고 하는 젠더 역할, 남성성은 이래야 돼, 여성성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 나도 모르게 강요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요하는 것 이외에도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혹은 미디어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남성성, 여성성을 강요하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면서 본인이 굉장히 정체성에 그 심각한 혼란을 겪이는 사춘기가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조차도 같이 분비가 돼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분비가 되면서 몸이 여성스러운 몸으로 남성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몸이 어른의 몸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행동은 그러지 못할까봐 혹은 어설픈 행동으로 혹시라도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폭력에 노출될까봐 성폭력에 연루가 되면 어떡하지?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영상 속에는 이렇게 지도하라, 이런 것은 좀 우려스러우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경계교육과 예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영상에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것들을 차근차근 물론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지식조차도 영상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분들에게 양육 효능감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어 놨으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연애 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여타 성에 관한 것들 그리고 자녀와 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 자녀의 학습 지도를 어떻게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얘기 등등을 짬짬이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